여적죄요? 이거는 뭐 적을 좀 뭐 어떻게 뭐 이롭게 했다 뭐 도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적죄. 근데 왜 이게 지금 배경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여적죄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좀 지난 거지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을 안 하기로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아, 그런 배짱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주는 거지. 자, 저렇게 맨날 뭔가 해요. 뭐 셀카 하나 찍고 뭐 맨날 이렇게 약간 이런 굉장한 혹평을 해왔는데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상에서 세 가지 어떤 요청사항, 뭐 요구사항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차별화를 하는 거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인데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을 조장하면 보수 진영에선 여적죄가 되는 거다. 여기 나오네요. 여적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목 아닙니까? 여적죄는요. 적을 막 이롭게 하고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요? 여적죄 되는 것.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가서 하는 거다. 그런 뜻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무당짓 그만하고 당정일체로 혼란을 수습해라. 이렇게 어제 이 정도면 쏴 붙인 거죠, 지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경철 위원. 그럼 한동훈 대표의 최근 모습이 보수 진영에는 여적죄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홍준표 시장은 뭐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동은 예. 과거 경험에 직결해서 대입해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갔던 것과 똑같은 경로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홍 시장의 경험상 따져보면 그렇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과거에 거예요?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결국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 중반도 이전에 차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굉장히 친박 학살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그 반발을 하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그것이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권이 분열하고 있구나 예. 이런 메시지만 주니까 정치 경험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다음에 대선에 나갈 사람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걸 모든 걸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까 말까인데 예. 지금 이렇게 차별화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엔 결국엔 여권은 질서가 무너졌구나. 그리고 야당에 저렇게 해서 질 수밖에 없겠구나. 혼란스러운 여권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차별화를 하고 있다. 지금 자중하고 적이나 돕는 거다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여적죄라는 말까지 지금 소환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한번 돌아본다면 홍준표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저런 글과 함께 다른 것도 올렸는데 가끔 가다가 한동훈 대표의 무슨 외모 얘기를 자주 꺼내거든요. 홍준 시장이요. 또 꺼냈어요. 어제 보니 이겁니다. 갑자기 오세훈 시장 얘기를.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그런 정치는 오래 못 간다. 또 사진의 제작진이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대표를 나란히 또 이렇게 또 배치를 해놨어요. 오세훈 시장은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의문의 1승입니까? 갑자기 등장해. 근데 앞서서 이게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 한동훈은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저렇게 꺼내놓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끔 하여튼간 오세훈 시장 얘기를 자꾸 떠오르나 봐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어제도 또 꺼내놨는데 앞서서
홍준표 대주장이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가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친한계 인사로 꼽히신 분이 반응을 좀 보였네요.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나 하는 건데 왜 벌써부터 하느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치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서 나머지 2년 반이라도 지지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1년쯤 뒤에 나는 대통령과 달라라고 뒤통수 치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주장하라는 거는 잘못된 정치공학이고 그동안에 그런 문법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영주 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 1년 뒤에 그게 잘못된 정치공학이지라는 아까 친한계 쪽에서 반응이네. 그러니까 뭐 임기 1년 남았을 때 치고 들어와라 얘기잖아요. 그건 정치공학은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흔드냐. 근데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이 흔들리는 게 뭐 한동훈 대표 흔든다고 흔들립니까? 스스로 흔들리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게 한동훈 대표 때문은 아닌데 홍준표 시장을 보면은 좀 중진원으로서 국민의힘의 중진원으로서 참 말에 무게감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당시에 대구의 맹주로서 한동훈 대표를 쳐내고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독서를 내뱉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나서 63% 되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나는 조용히 하겠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 당무에 입을 닫겠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벌써 잊어먹고 또 다시 그 본인의 말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정치인이 자기 말에 대한 무게감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이제는 말장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조언을 하는 상임 고문 수준의 어떤 중진 의원의 말이 아니라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사적 감정. 한동훈 대표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적 감정이 녹아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가 살려면 아까 김정일 최고도 얘기했잖아요. 2년 이상이 남았을 때 지금 고쳤어야 향후에 지선을 가든 대선을 가든 그래도 희망을 보일 텐데 1년 뒤까지 기다렸다가 해라? 그러면 망하란 소리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 뭐가 다를까요? 오세훈 시장을 미남으로 표현한 거, 외모로 평가한 것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둘이 싸움을 붙여서 뭔가 각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했고 중진 의원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홍준표 시장 지금 제가 봐서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 그 이상 그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평가가 아주 확연히 다른 평가 해주셨는데 요거 좀 요 얘기 쭉 가보죠. 홍 시장께서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의견이 비슷한 어떤 지점이 또 있었어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된 건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좀 냈어요. 오늘입니다. 이거는. 권양숙 여사를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활동 자제했다. 나라 위에 김 여사도 권양숙 여사와 같이 처신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최근 입장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앞서서도 이미 이런 입장을 좀 낸 적이 있어요. 9월이군요, 보니까. 들어보시죠.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아니, 보면은 홍 시장, 한동훈 대표 약간 의견 일치 같아요, 이 부분.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한 약간 의견 일치한 의견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참 이게 그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인 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지금 과거 대선 때부터 그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악마화를 뭐 줄리부터 하면서 너무 지금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지금 인식이 안 좋아진 거는 뭐 다들 이제 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또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라든지 또 국내에서는 뭐
복지 시설에 가서 비공개적인 예, 활동을 예.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포대교처럼 너무 좀 공개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좀 국민들이 좀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이런 어떤 포인트에서 예. 아마 홍준표 시장도 한동훈 대표 같은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활동과 공개 활동을 좀 구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영분이라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면서 접근을 좀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좀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갤럽 오늘 공개된 조사인데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가 67%. 단연 높군요. 그리고 현재가 적당하다가 19%, 늘려야 한다. 반대로 4%. 좀 적습니다. 모름과 무응답 실포. 그러니까 60%니까 뭐 절반이 다 훌쩍 넘어가겠지. 지금보다는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신현영 전 의원님,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화면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이 또 정쟁화되고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화되면서 별로 건설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저해되는 부분인 거죠.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나올수록 아마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큰 정치적으로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계속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예.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지금 불기소되면서 오늘도 법사위에서는 뭐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제대로 황제 조사받고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불공정의 상징이 된 게 바로 김건희 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예전에 대선 그 후보 당시에 기자회견에 그 사과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거와 상반되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국정 지지도는 떨어지고 국가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냉철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지금 좀 요 주제 하는 동안 지금 제작진이 속보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알렸는데요. 지금 북한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다 그러네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오늘 밝힌 거네요. 북한 우크라이나전 참전입니다. 그동안 뭐 10,000명을 보냈다, 3,000명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언론처럼 나왔는데 지금 참전이라고 국정원이 설명을 했네요. 특수부대 등 12,000명 파병 결정이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1,500명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이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뭔가 준비가 들어가서 뭐가 진행 중이라는 거군요. 또 있습니다. 자, 북한 8일부터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 국정원이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곧 2차 수송작전 예정입니다. 자, 이게 며칠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쪽에 무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병력 파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정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12,000명 파병 결정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수부대 1,500명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요. 이거 지금 자칫. 일단 요거는요. 속보가 좀 더 들어오는 거 기다려 보고요. 사실은 이게 예상은 됐었는데 그리고 확인이 필요됐는데 실제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 오늘 이후부터 조금씩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고요.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한 3, 40초씩만 들 텐데 어떤 분 좀 말씀 좀 하실까요? 소영주 편집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 예, 소영주 선생님. 지금 이게 이제 북특수부대가 이 러시아 쪽에 군 파병을 한 것은요. 예. 한반도 정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어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의 북한의 단순한 파병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이건 동맹의 문제거든요. 북러 동맹 자체가 군사적 동맹으로 확정적으로 증명이 되면 결국은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가 경의선에 어떤 길을 차단하고 있고 예. 장사포로 앞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이 주적 개념으로 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어떤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위기가 단순히 어떤 전략적인 위기가 아니라 예. 군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뒤면에는 러시아가 만일에 한반도에 이제 전시 상황이 됐을 때는
군사적 지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하나의 징후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군의 대한민국 국정원과 군에서 이 동향들을 자세히 파악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우려했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